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색채 마음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권호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강수의 색채 치유 이야기 두 번째. 전번 시간에는 동의학과 아유르베다 의학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빛과 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색채 치유가 어떤 것인가 잠시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여러분 주위를 한번 좀 둘러보시죠.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 가지 다 이제 보이시죠? 그런데 다 보이는 것이 다 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온통 만물이 다 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없죠. 동물, 식물, 물건, 산, 바다 다 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물질이든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이든 간에 다 색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생물, 살아있는 것은 빛이 없으면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 중에 사람은 공기와 음식으로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요. 식물 또한 광합성을 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모든 만물이 살아있는 생물은 빛이 없으면, 빛과 색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빛에 의해서 우리의 그 사람 인종도 좀 구별이 되는데요. 적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죠. 그래서 그 햇빛을 전부 우리 피부의 안으로 투과시키자면 세포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적당량의 피부를 세포 안에 받기 위해서 피부색을 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전부 투과하지 못하고 일부만 투과해서 세포가 빛에 의해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가 여름에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장기간 노출될 때 우리 피부도 타게 되죠. 근데 그게 피부가 타는 것도 있지만 그 강한 햇볕을 적게 받으려고 피부가 그렇게 검게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반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백인분들은 일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얀색 피부를 가지게 된 것이고요. 저희같이 황인종은 피부 양이 적당하고 그 햇빛의 양이 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황색 피부를 가지게 된 것이죠. 남미에 계신 분들은 피부색이 붉은 것은 보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가 붉게 따뜻한 빛이 필요해서 그렇게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우리 인종도 구별이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한 빛이 없으면 체온도 조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인간은 빛의 존재, 색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체 활동에도 빛에 의해서 조절되는데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숨을 쉬어야 되고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우리가 숨 쉴 때 공기에는 색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투명한 공기 안에 여러 가지 빛의 색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그 프리즘에 통과해보면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 색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색깔을 가진 빛을 더하고 계속 더하면요, 그게 투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 투명한 공기 안에는 여러 가지 색이 다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 또한 색깔을 안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과히 색을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또한 우리 인체가 또 색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78년 독일의 물리학자 프리츠 알버트 포터 박사가 입증한 것인데요. 세포 위에서 생체 포톤이 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포톤이라는 게 빛이라는 건데요. 우리 세포 하나당 다 소형 발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발전기를 활동을 돌리는데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미약 하나가 여기서
가시방선이 방출이 되는데 이 빛을 포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각자 60개의 각자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눈에는 표시나지는 않지만 그런 빛이 우리 몸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찍는 사진이가 있죠. 오라 사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몸에 오라 사진을 찍는 걸 봤는데요. 이게 이제 오라 사진은 사람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인데 이게 빨간색일수록 스트레스가 많다고 이제 표시를 하네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도 일단 빛이 존재한다.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을 받아야 살지만 또한 우리 몸도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게 색이 인간의 감정과도 좀 연관이 좀 깊다고 하네요. 그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의 슬픔 이 소설을 쓰신 게테랍니다. 게테가 이제 소설가로 알지만 사실은 화가로도 활동을 했대네요. 그래서 책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책에도 감정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예로 보면 빨간색을 보면 우리가 정열과 힘을 상징하고요. 그렇죠. 그 색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마음으로는 좀 따뜻한 감정 이런 게 일어나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의식이 빨간색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점을 가게 되면 거의 인테리어가 빨간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간색은 좀 빠른 걸 표시해요. 빠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먹고 나가야죠. 그래야 회전율이 좋아지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횟집을 가면 파란색으로 많이 해놨어요. 횟집에 가면 그 이유는 신선함을 상징하는 색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청색이기 때문에 그런 색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색을 있잖아요. 빛과 색이 우리 사용이 질병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색으로 거의 살고 싶다. 빛과 색으로 거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빛과 색을 과잉 노출하거나 부족하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TV 나오는 불빛 그리고 가전 제품에서 나오는 불빛 저희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죠? 여기서 나온 불빛 이런 게 다 저희 몸에 신체에 빛의 교란을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음식 또한 다 색인데 특정한 색을 많이 먹거나 특정한 색을 부족하게 먹어서 이게 색 이상을 일으켜서 질병을 초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색의 빛과 색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서 치유가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 그런 걸 보완할 수가 있다는 점. 다음은 이제 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KBS 텔레비전에서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빨간 양말과 파란 양말을 신은 후에 40분의 온도를 측정한 것인데요. 실험 후 빨간 양말은 2.3도가 올라갔고요. 파란 양말은 1.7도가 올라갔어요. 빨간 양말이 0.6도 더 온도가 올라갔다는 사실. 색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좋은 실험이죠. 여러분도 발이 차가우시면 빨간 양말 한번 신어보세요. 온도 올라가겠죠. 빛을 과학적으로 또 한번 알아보면 빛은 물리학에서 입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입자는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색깔이고 파동은 비물질적이며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체가 빛이라는 존재는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전에 성경에
인간이 빛의 존재라고 설파를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고 요한복에 적혀 있네요. 또한 불교 경전 바람일다 신경에서는 인간이 빛의 존재라는 걸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공즉 시세, 색즉 시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로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에너지, 주파수 파동 뭐 이런 게 꽉 차 있다,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색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즉 시색이고요. 색즉 시공은 우리 몸을, 인체를 갖다가 쪼개면 거기에는 빛만 있고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또 색즉 시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과 종교가 인간의 그러니 빛이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엔 이제 색을 좀 알아볼게요. 색은 빛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빛을 프리즘에 통과해보면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요. 그 빛에 이런 색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중 빨주, 노초, 파남, 보 무지개 색깔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보라색 파장은 파장이 짧아요. 근데 빨간색은 온도가 낮고 파란색,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파장의 길이와 온도는 반비례한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삼원색에 좀 알아볼게요. 삼원색. 우리가 무지개의 색을 보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게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 색은 어떠한 색을 섞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빛의 삼원색을 갖다가 서로 중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빨강과 초록을 겹치면 노란 색깔이 나오고요. 빨강과 파랑비를 겹치면 자홍색이 나오고 초록과 파랑을 겹치면 남색이 나타나요. 근데 이 세 개, 빨강, 파랑, 초록을 다 섞으면, 이 빛을 다 섞으면 흰색이 나와요. 흰색. 빛을 계속 더하면 더 이제 투명한 색깔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 흰빛 속에는 그러면 빨강, 파랑, 녹색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게 빛의 삼원색 얘기고요. 색의 삼원색은 빛이 겹쳐져서 나오는 그 세 가지 색인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남색, 자주, 노랑, 이 세 색이지. 이 색의 삼원색이에요. 근데 이 색을 서로 겹치면 또 빨강, 파랑, 녹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색을 다 합치면 또 검정색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빛의 삼원색 두 개를 합치면 색의 삼원색이 나오고, 색의 삼원색의 두 개를 합치면 빛의 삼원색이 나오고, 이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흰색과 검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색이 어떤 장기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육장육부 장기와 경락의 색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박광수 교수님이 심혈 기울여서 찾아낸 것인데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폐는 흰색, 대장은 은색, 비장은 황토 주황색, 위장은 노란색, 심장은 빨간색, 소장은 분홍색, 신장은 검정색, 방광은 검정 쥐색, 심포는 남색, 삼천은 보라색, 간은 파란색, 담은 초록색, 이렇게 배당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장기와 색이 관련된 과학적인 내용은 좀 생략할게요. 다음에 따로 주제별로 한번 할게요. 워낙 내용이 좀 길어서 그냥 우리가 좀 이것만 알아두셔도 치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치유 목적으로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폐가 안 좋다 그러면 흰색을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흰색 옷을 입고
보다 음식을 흰색 음식을 많이 드시면 폐기능이 향상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폐가 지나가는 경락 거기다가 칠하면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폐경락이 통증 및 질병이 치유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은 노란색을 많이 섭취하거나 옷을 입고 하시면 되겠죠. 색채 치유는 있잖아요. 피부에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통증이 즉시 사라지는데 그 효과가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 치유가 빠르고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 놀이 해보셨죠? 그냥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로 빛을 한 곳에 모아서 쬐고 중심을 잡아놓으면 종이를 갖다 대면 종이가 누룩누룩해져서 이게 불이 붙죠. 연기가 나고 불이 붙어요. 이러한 이유는 특정한 색을 특정 부위에 맞춰서 바르면 공명 현상이라서 치유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로 우리가 색채 치유를 지금 빠르고 강력하게 치유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치유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동맥에서 그 경락 부위 있죠. 경락 그 부위에 그 경락 부위에 그에 맞는 색을 칠하면 그가 이제 치유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몸에 칠하면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이게 그래서 또 칠하지 못하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인체의 소우주인 손에다가 칠을 하게 됩니다. 손 직접 칠해도 되지만 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체의 축소판인 손에다가 칠하면 되는데요. 이 원리는 유태우 박사가 창시한 수지침 원리를 이용해서 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지침은 이제 유태우 박사께서 창시하신 거고요. 8개국으로 외국에도 많이 전파되고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손에다 칠을 한다. 그리고 차크라 원리도 손에 접목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임상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플라시보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칠했을 때 낫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호기심만 가지고 칠했는데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플라시보 효과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색채 치유 장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병 들고 질병이 가진 것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서러운데 이 또한 치료하는 방식 또한 좀 고통스럽고 서럽죠. 왜냐면 약을 먹는 건 제 시간에 이제 먹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약에는 또 부작용이 있어요. 또 이걸 또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이나 뜸 이거는 뜨겁고 무섭고 뭐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치료할 때는 다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색채 치유는 그거에 해당된다는 점이죠. 색을 칠하는데 아픈 게 있나요? 없죠. 색을 칠하고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어요. 다른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빠르고 강력하다는 거. 그리고 치유할 때 고통이 없고 또한 부작용도 없다는 거. 색을 칠해서 부작용이 있나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색채 치유가 이런 점에서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색채 치유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해 봤고요. 다음에는 각 장기별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